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먼저 지난주 북한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유엔이 예정됐던 인권 토의가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인권 주제로 회의를 했지만 지금 작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죠. 일단 북한이 이 ICBM 서해 동창리 그 인공위성 또 ICBM 발사장에서 두 차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뭐 액체 실험이다, 고체 실험이다. 즉 연료를 액체로 할 것이냐, 고체로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네. 북한이 뭐 중대한 실험을 했다라고 두 차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엔이 지금 한가하게 인권 문제를 토론하기보다는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면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행동 자제를 촉구하면서 회의가 상당히 급박하게 흘렀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또다시 밝혔잖아요. 이렇게 굳이 밝히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걸 통해서 미국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지난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본인들이 기간을 설정해놓고 이제 본인들이 시한에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새로운 계산으로 새로운 셈법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죠. 네. 그러나 뭐 미국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는데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10월 초에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무산되고 나서는 이제 북한의 어떤 위협 도발 순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추운데 백두산을 두 차례나 네. 지금 올랐죠. 그 뒤에 뭐 많은 북한의 선전 일꾼들이 지금 백두산을 따라 올라가면서 대미 결전 의의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이제 6일에 시험을 한 번 했고 다시 13일 날 시험을 했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15일 오늘 이제 이 어저께 저녁에 이 스티브 비건 미국의 부장관이 왔죠. 그래서 광화문 근처 숙소에서 이제 저녁을 하는 장면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늘 보도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비건 방안을 앞두고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압박을 하는 거죠.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ICBM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연이어 지금 연말 시한을 앞두고 보내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미 간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면 어떨까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좀 통할까요? 사실 뭐 저희의 희망이고 기대죠. 그쵸.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 이 두 나라의 발언을 보면 조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네. 두 나라는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좀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제재를 어느 정도 일부 좀 부분 해제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물러설 곳을 줘야 된다고로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중러를 통해서 뭐 북한을 억지시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거나 ICBM 발사를 한다면 아주 또 한 번의 초강력 제재를 하고 이것은 북한의 현금 동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아주 급추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두운 이제 그림자를 주면서 대화 협상을 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라는 당근과 채찍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한을 지금 설득 또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중일 정상회담도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역시 뭐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겠죠. 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중국의 저 내륙 청두에서 네.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왜 이 추운 날 이 정상들이 만날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의아스러울 텐데요. 2008년부터 이 동북아 3국 정상들이 만나서 이 동북아의 정세를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예,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들이 참석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이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또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상당히 또 관심이 네.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11분 동안 11분이죠. 네. 11분 동안 태국에서 아베 총리하고 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정보보호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된 시점인데 네. 일단 한국이 이제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 문제를 조금 이제 후속적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도 해제하면서 또 한일 간의 협력을 논의하는 이제 실질적인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한일 정상회담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단 왕이 외교부장이 2주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 내년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조율 단계에서 또 한중 정상회담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한중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또 북미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북미 관계에 앞서서 또 미국은 북한과 판문점 접촉을 시도할 거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걸 가능해질까요? 예, 핵심이죠. 지금 스티븐 비건이 광화문에 있는 호텔에 지금 체류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난다면 오늘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초순에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정말 아주 밀도 있게 했거든요. 그러나 네. 양측이 이견으로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양측이 지금 말싸움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건이 새로운 안을 갖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안을 안 갖고 왔는데 북한이 최선희 부상 등을 통해서 판문점에서 비건을 만나는 것은 조금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연말까지는 양측의 신경전이 좀 고조되고 북한이 연초에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 이제 신년사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미 결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제 그런 강경 발언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ICBM을 쏘겠다는 예고기 때문에 북미 관계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어떤 양상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말 시한을 앞두고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고민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북미 간의 중매자 또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남북 간에도 4차례 또 정상회담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미 간의 근본적인 문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보상의 이 구도가 정말 미스매치, 이제 매칭이 안 된 거죠.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서로 상대방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중간 역할을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또 대남 비난이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비난까지는 듣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상 모욕적인 또 예. 발언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은 이제 움직일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또 양측이 만나는 어떤 계기 이제 이런 것을 만드는데 밑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나서서 양측의 손을 붙잡고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모두가 한 발 한 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좀 긴장감도 오래 갈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내년은 굉장히 그 국제 정치가 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는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는 사실상 아이오와 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선거 레이스가 시작이 되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의 대선 레이스를 이용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또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국제정치 이벤트들이 맞물리면서 이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보다는 자꾸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한국민이 이런 동북아 국제정치 문제에서 관심을 갖고 네. 또 우리 정부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한편으로는 또 북미 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면서 현명하고 지혜 있게 경자년 GTA를 맞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곳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